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장에서 그죠? 이중축이라든지 결합축, 그리고 도넛 차트, 뭐 그룹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7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8장입니다. 8장이고 이번에는 분석 패널, 데이터 패널 옆에 있는 게 분석 패널이죠. 그죠? 그 분석 패널에서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뭐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분석 패널을 활용한 이제 데이터 시각화 고도화에 대한 이름으로 장을 지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장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 패널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을 하면서 데이터 시각화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목표입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는 차트를 완성한 후에 그리고 데이터의 비교 맥락, 그죠? 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필터,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여과기, 그죠? 그리고 비교 맥락을 더하여 데이터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이중축, 또 그리고 결합축, 그죠? 그룹 기능까지 주요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 봤고요. 맞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장에서는 그 연장선 상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패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태블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조선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조선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내용을 읽어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태블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활용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해보는 게 이번 장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양한 보조선.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보조선을 이용함으로써 데이터의 내용을 읽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블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몇 가지 소개를 하고 그 활용 사례를 함께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이번 장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분석 패널 소개입니다. 이미 우리는 분석 패널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죠? 예. 자, 태블로에서 우리 어때요?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연결 창에서 데이터 원본을 연결해야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준비창에서 우리는 필요한 설정을 마치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준비창에서 우리가 조인을 한다든지, 관계, 그리고 블렌딩은 우리가 작업창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한 설정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왼쪽 하단에 시트 1을 클릭을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 창으로 이어지죠. 늘상 지금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시각화 과정이 시작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어렵거나 낯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블러를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서 트라이얼 버전, 그죠? 평가판을 사용을 할 때 그때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라고 막막했지만 이제 장을 1장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제 8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여러 가지 차트도 많이 만들어 봤고 등등등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반복의 효과, 익숙함의 효과라는 것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부터 아무리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결과론적으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러한 환경이 별로 낯설지가 않죠. 근데 그 컴퓨터공학과 출신 사람도 어때요? 제일 처음에 자기가 무슨 언어를 배우든지 간에 아니면 컴퓨터공학 출신에서 또 다른 빅데이터 관련 언어들을 처음 맞닥뜨리면 물론 아예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지만 그 사람 또한 뭡니까? 출발선상에서 헤매기는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익숙하니까 이제 점점점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지죠. 그 익숙함 왜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챗 GPT가 뭘 만들어주고 한들 우리가 그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를 해야 응용이 가능하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프로그래밍 지식은 솔직히 향상되리라 보기가 힘들겠죠. 하면서 공부를 계속 병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도 여러분들의 강의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이 나이 먹도록 계속 하고 있는 직군이 바로 교수자의 입장, 강의자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한 반복을 하시면 어떤 툴이든지 어떤 무슨 분야든지 전문가가 되면 어느 정도의 돈은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잔소리가 좀 있었는데요. 죄송하고요. 자, 아무튼 낯설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보던 데이터 분석 창입니다. 맞습니까? 데이터 분석 창이 아니라 작업 창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슈퍼스토어 KR에 오더즈 테이블에 있는 여러 가지 측정값과 차원들의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크 카드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열선반, 행선반이라는 개념도 알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데이터 말고, 이제 분석 패널을 보자 이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작업창에 당도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화면은 위에 그림과 같죠? 늘상 보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 데이터 원본이 가지고 있는 필드, 컬럼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 필드들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앞선 그림에서 필드가 쭉 늘어서 있었어요. 그죠? 그거는 전부 다 슈퍼스토어의 오더즈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을 의미를 했죠. 그래서 늘어선 왼쪽 부분에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 보면 데이터 클릭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오더즈 테이블에 있는 각 컬럼이 나타나지만 이 모든 필드가 데이터라는 탭 아래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아울러 데이터 탭 오른쪽에 분석 탭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사용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주제인 분석 탭에 나열된 기능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분석 패널, 애널리틱스 페인이라고 부르는 화면이 바로 요거죠. 요약이 있고 모델이 있고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크게는 요약, 모델, 사용자 지정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아울러 각 부분마다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열되어 있다. 기능의 명칭들이 보면 비교적 직관적인 편이어서 상수 라인, 평균 라인, 4분위수, 중앙값 우리 다 배웠잖아요. 박스 플롯도 해봤고 그죠? 총계 그리고 이제 95%의 CI, 추세선, 예측 이렇게 참조선 이런 것처럼 비교적 직관적인 편이어서 적용 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그죠? 또한 적용 방법 또한 태블로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바로 드래그 앤 드롭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열된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차트가 그려진 화면 안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우리가 추세선도 선형 추세선도 있고 다항식 추세선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죠. 그래서 화면 안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바로 기능이 적용되거나 혹은 어떤 것을 적용할 거냐라고 뜨겠죠. 거기서 우리가 설정을 위한 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설정을 하고 적용을 시키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분석 패널에 있는 이런 상수 라인, 우리가 써봤던 추세선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분석 패널을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스캐터 플롯, 산점도였죠. 그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낼 때 우리가 썼던 게 바로 스캐터 플롯, 산점도예요. 슬 그리는 부분에서는 추세선을 적용해 보았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총계라는 것도 사용해 봤어요. 그죠? 행총계도 있었고 열총계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총계를 통해서 내용을 요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이용했을 때. 맞나요? 예. 그래서 완성된 차트에 하나의 기능을 더 얹어서 차트의 의미를 부각시키거나,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숫자에 대한 사용자, 특히 마지막 결과를 나타내고자 할 때 엔드 유저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 그 시각화 표현이 좋은 시각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사용자가, 엔드 유저가 이해를 못하면 그냥 데이터 시각화가 어떻게 보면 잘못됐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다양한 시각화를 연습을 함으로써 어떤 것이 사용자의 이해를 많이 돕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트를 쓰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차트가 좋을 것이고 이런 등등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숫자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 태블로를 사용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분석 패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태블로는 왜 우리가 써요? 사용자들하고 소통, 그리고 사용자들의 이해, 그리고 데이터들의 의미 등을 명확히 나타내는 거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각화를 도구인 태블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블로의 강점은 바로 말씀드린 바대로 데이터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목적일 겁니다. 그 차트가 어떠한 차트가 되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분석 패널의 다양한 기능은 태블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카드입니다. 아시겠어요?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이 자그마한 변화가 큰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그때 뭐 소면에서 주식을 비유하면 내가 그때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의 미래를 봤는데 그때 좀 투자할 걸. 그죠? 그러한 작은 변화. 그죠? 그리고 뭐 게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어떠한 거 뭡니까?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그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치명적인 상대방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 돼버리고 자신한테는 굉장히 좋은 스노우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충분히. 그래서 완성된 차트에다가 우리가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얹을 수 있는 분석 패널의 여러 기능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데이터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보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의 분석 채널 그림 있었죠. 그죠? 에서도 나타나듯이 분석 패널의 기능은 크게 요약, 모델, 사용자 지정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확인도 했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법은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러니까 요약, 뭘 요약하느냐, 모델, 무슨 모델이냐, 사용자 지정, 이건 뭐냐, 이러한 약간의 다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강의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약간이라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분인 보조선과 그리고 알고리즘, 보조선. 말 그대로 보조선은 보조하는 선이고,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식이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조선과 알고리즘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업무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기능들을 제외하고, 아시겠죠? 제외하고 핵심적인 기능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분석 패널 내에 있는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선, 그죠? 선과 관련된 기능만 모아봤다 이거예요. 특히 요약 부분에는 상수, 라인, 컨스턴트 라인, 변하지 않는 선이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균 라인, 그리고 모델 부분의 추세선, 그리고 사용자 지정 부분의 참조선, 레퍼런스 라인 등의 각각의 특징을 가지는 네 가지 선을 먼저 익혀보자라는 거예요. 상수 라인, 평균 라인, 추세선, 참조선, 전부 다 라인으로 끝나는 이 선의 네 가지 선을 먼저 익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뭐 상수 라인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뭐 쉬운 거부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추세선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죠. 추세선은 이미 우리가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위에가 아니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캐터 플롯, 산점도에서 우리는 선형 추세선, 다항식 추세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본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추세선은 트렌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패널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보조선 중 추세선, 트렌드 라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우리가 그려보았던 스캐터 플롯, 산점도를 다시 한번 소환을 해봅시다. 그래서
슈퍼스토어 KR 데이터셋의 오더즈 테이블을 불러온 후 아래의 단계를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계산된 필드 만들기 창에서 sum, profit, 수익입니다. 그리고 sum, sales로 나누면 뭐가 돼요? 수익률이 되죠. 그래서 계산식으로 profit ratio 필드를 일단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profit ratio를 필드를 더블 클릭을 하고 그리고 디스카운트 필드를 더블 클릭하고 난 다음에 집계를 원래는 태블로는 기본이 합계인데 평균 집계로 바꾸어서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네임에는 수많은 제품군의 이름이 있죠. 그죠? 1849개인가요? 그죠? 그래서 프로덕트 네임 필드를 마크 카드에 세부 정보로 이동해야 비로소 스캐터 플롯이 만들어집니다. 이까지 하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봅니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스캐터 플롯 산점도가 완성이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면에 있는 원은 아시다시피 각 제품들 하나를 의미를 하고 X축과 Y축은 각각 할인율과 수익률을 나타낼 겁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너무나 이제는 익숙하죠.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할인을 해주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죠.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수익이 덜 떨어지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경향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추세선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만들고 난 다음에 데이터 작업창 왼쪽 상단에서 분석 탭을 선택을 하면 아까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죠. 거기에서 모델 부분의 추세선을 화면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선형이냐 뭐 여러가지 선택 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형 추세선을 위에 떨어뜨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올라간다라는 거. 역시 추세선도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어느 하나가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는 게 양의 상관관계이고 어느 하나가 높아지는 대신에 어느 하나는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과정 요거죠. 추세선을 화면의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선형 추세선 위에 드롭을 하면 6번 과정을 통해서 추세선을 넣으면 이제 스캐터 플롯 위에 우하향이죠. 그죠? 좌상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하향이라면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직선이 더해지죠. 그리고 아울러 추세선에서 설정할 수 있는 우리가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추세선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거만 딱 선택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추세선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몇 가지 선택지가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추세선 설명, 서식, 추세선 표시 체크되어 있고 재계산된 라인 표시되어 있고 모든 추세선 편집, 추세 모델 설명. 그래서 여기서 추세선 설명과 추세 모델 설명은 거의 비슷한데요. 추세 모델 설명을 클릭을 하면 매우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세선 설명과 추세 모델을 설명은 유사한 내용으로 이선과 관련된 통계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한번 보시죠. 태블로에서 추세선은 최소 자승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 좀 하셨으면. ordinary least squares 그죠? 를 사용하여 추정된 결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추세선은 태블로가 제공하고 있는 보조선 중 하나인 동시에 얘는 최소 자승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도출되는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자승법은 최소 제급 근사법이라고도 불리고요. 이거는 어떤 개에서 해 방정식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으로 근사적으로 구하려는 해와 그리고 실제 해의 오차 SS라고 흔히 얘기하죠. 오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최소 자승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잘 모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수학을 좀 나름 하셨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계치가 추세선 설명이나 추세 모델 설명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서식이 있죠. 서식 메뉴에는 추세선의 색상이라든지 당연히 서식이니까 굵기라든지 실선이냐 점선 등으로 기본적으로는 점선이죠. 실선이죠. 실선. 색상은 검정색이고 굵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제대로 그건 안 봐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추세선 편집에서는 현재의 선형 모델을 다른 모델로 변경할 수 있다. 그 뜻은 선형이냐 다항식이냐 여러가지 나타나는 그 추세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재계산된 라인 표시라고 이게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아래쪽 재계산된 라인 표시는 화면의 마크를 새롭게 우리가 선택할 경우에 해당 부분에 부합하는 추세선으로 다시 계산할지를 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옵션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로 화면에서 일부의 제품만 선택하는 경우 추세선의 해당 선택에 맞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마우스 드래그로 화면에서 일부의 제품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추세선이 이에 해당하는 선택에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에 맞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모델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추세선 모델, Profit Ratio, 뭐예요? 수익률에 주어진 디스카운트 평균에 대한 선형 추세 모델이 계산되었습니다. 모델이 P-value 값이죠. 0.05에서 유의 값이죠. 기본적으로 95% 신뢰 수준에. 그죠? 유의할 수 있습니다. 해서 모델 수식은 평균 디스카운트 플러스 절편이고 관측된 값수는 1849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필터링된 관측수 필터링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모델 자유도 잔차 자유도 SSE 오차 제곱합 MSE R제곱 표준 오차 P값 0.0001로서 유의하죠. 그죠? 그래서 개별 추세선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 아주 디테일하게 추세 모델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편집을 누르면 추세선 옵션에서 선형으로 선형 추세선이냐 로그 추세선이냐 지수냐 거듭 제곱이냐 다항식이냐 이렇게 라디오 박스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옵션에는 도구 설명 표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추세선을 우클릭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뉴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여기에는 T밸류도 있고 표준 오차도 있고 값도 있고 항도 있고 뭐 여러가지 P밸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추세선을 클릭을 했을 때 우클릭을 통해서 그 메뉴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다 알고리즘에 의거해서 추세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8장에 들어왔고요. 이 장의 목표와 그리고 분석 패널이 뭔지 그리고 보조선 중에서 4개의 보조선과 그리고 추세선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이 메뉴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추세선은 최소 자승법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나타낸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메뉴들을 클릭을 하면 나타나는 화면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